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작업치료사 전광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에서 개발한 인지활동교재 두뇌건강놀이책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기존에 두뇌건강놀이책을 활용하셨었던 분들이라면 이 교재를 진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또 대상자가 오답을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그러한 고민의 짐을 조금이라도 놓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뇌건강놀이책 첫 페이지에 1일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1일 점검표를 넘어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번 짚고 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대상자와 매일매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시진 않겠지만 대상자 댁에 방문해서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바로 인지활동 워크북을 시작한다 하면 너무 정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은 아직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1일 점검표를 통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진행해 주시고 답변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왜 기쁘고 행복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화난다, 우울하다 라는 답변을 받으면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저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와 같은 공감의 표현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 1일 점검표를 통해 그날 대상자분이 화난다, 우울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시는 날이라면 도움의 양을 평소보다 조금 더 주어서 워크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두뇌건강 놀이책 1의 첫걸음 1주차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같이 보면서 문제에 대한 접근법과 난이도 조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차 시 난이도 조절 방법에 대한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교육을 먼저 듣고 이번 교육을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이해가 더욱 잘 되실 겁니다. 처음엔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스스로 풀기 어려워한다 하면 1단계 도움인 언어적 도움부터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시계를 보고 서로 맞는 시간끼리 연결해 주세요 라고 지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푸시지 못하다가 지문만 읽어주어도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문을 읽어줬는데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면 조금 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시간이 10시인 시계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시간이 맞는 것끼리 선을 연결해 볼까요? 와 같이 예시에 대한 추가 설명을 토대로 조금 더 명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적 도움을 드렸는데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2단계 도움인 시각적 도움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문제를 가리키면서 위에 있는 시계와 같은 시간을 아래에서 연결해 주세요. 손가락으로 문제를 가리키는 순간 대상자에게는 시각적 도움이 제공되는 것이고 시각적 도움과 언어적 도움을 함께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수행을 못하시는 경우는 조금 더 도움의 범위를 넓혀서 시계의 원을 그리면서 위에 있는 시계와 같은 시간을 이번에는 시간의 원을 그리면서 아래에서 연결해 주세요. 시각적 도움이 2번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행을 못한다 라고 하면 시계의 시침을 가리키면서 왼쪽 시계는 10시를 의미해요. 이번에는 시간의 원을 그리면서 10시와 선을 연결해 주세요 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뇌건강 놀이책의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 환자라도 과제 수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못한다 하면 이제 신체적 도움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신체적 도움은 언어적 도움과 시각적 도움을 함께 제공하면서 작업 수행의 대부분을 진행자가 도와주거나 대피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 9페이지에 있는 주의 집중력 문제입니다.
예시와 똑같은 그림을 문제에서 고르는 선택적 집중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신 후에 어려워하는 경우 언어적 도움부터 제공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예시와 같은 도형을 찾아주세요 라고 지문을 읽어주시고 지문 읽기를 하였는데 어려워하신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줘서 이 모양은 마름모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마름모와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세요 라고 예시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워하시면 조금 더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예시의 모양은 마름모라고 하는 도형이에요. 다이아몬드 모양과 비슷하네요. 아래 도형 중에 모양이 똑같은 것을 모두 찾아주세요 라고 특징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어적 도움을 드렸는데도 어려워하신다. 그럼 2단계 도움은 뭐였죠? 그쵸.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모두들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단계 도움인 시각적 도움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각적 도움은 언어적 도움을 그대로 주시면서 손가락이나 펜으로 예시를 가리킨다거나 예시를 따라 그린다거나 하시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보태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각적 도움을 줬는데도 잘 수행을 못 하신다. 그러면 3단계 도움은 뭐였죠? 그쵸. 신체적 도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단계 도움은 언어로만 힌트를 주는 언어적 도움이다. 2단계 도움은 시각적 도움인데 시각적 도움은 언어적 도움을 주면서 손으로 지문 가리키기, 손으로 예시 가리키기와 같이 시각적 정보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것이다. 3단계 신체적 도움은 언어적 도움과 시각적 도움을 같이 주면서 과제 수행의 대부분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문제에 대해 도움의 양을 조절하다 보면 대략 이 대상자는 어느 단계의 도움을 주어야 과제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은 아니더라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적 도움을 줄 때는 조금 어려워하셨는데 시각적 도움을 주니까 잘하신다 라고 하면 그 대상자에게는 시각적 도움이 적당한 단계의 도움인 거예요. 그럼 언어적 도움은 뛰어넘고 바로 시각적 도움부터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상자분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고 잘 따라오신다 하면 도움의 단계를 조금 낮춰보는 거죠. 언어적 도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도움의 양을 선택해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부터는 언어적 도움, 시각적 도움, 신체적 도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고 중간 단계 도움인 시각적 도움을 기반으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도움 단계에 대해서 나올 텐데 지금 보이시는 건 시각적 도움에 대한 코멘트이고 여기서 진행자 행동을 나타내는 괄호 안에 글자를 빼면 언어적 도움이 되고 괄호 안에 글자를 포함해서 진행자가 신체적인 서포트까지 해주신다면 신체적 도움이 됩니다. 그럼 10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을 하는 문제예요. 자, 가장 먼저 손가락으로 그림에 크게 원을 그리면서 식사를 할 때 어떤 물건들이 필요하죠? 식사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주시고 어려워하시면 조금씩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 하나씩 모든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이죠? 식사할 때 필요한 물건을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려워하신다 하면 조금 더 과감하게 직접적인 힌트를 주셔도 되세요. 그림에 원을 그리면서 식사를 할 때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최대한 대상자가 정답을 고를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억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양을 잘 기억하고 시간이 지나면 아까 보았던 모양이 무엇인지 맞추는 문제인데요. 대상자분이 과제 수행을 잘 하신다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림만 기억해 달라고 5초에서 10초 정도 그림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다라고 하면 모양을 가리키면서 지금 보이시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또는 손가락으로 도형을 따라 그리면서 지금 보이시는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셔도 됩니다.
더 특징적인 것을 설명하려면 도형을 따라 그리면서 검정색 마름모 주변에 또 다른 마름모가 감싸고 있는 이 모양을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조금 더 대상자분이 기억하기 쉽게 특징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이후에 집중을 분산시키고자 다른 질문을 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길동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더욱 명확하게 질문하려면 홍길동님 자녀분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손자, 손녀 이름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서 저와 기억했던 모양을 찾아볼게요 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잘 맞추지 못하신다 하시면 앞에서 저와 기억했던 모양의 이름은 마자로 시작해요. 마로 시작하는 모양을 아래 그림에서 찾아주세요. 또는 난이도를 조절하기에 따라 직접적으로 마름모라는 모양을 언급하면서 도움을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멘트나 정답은 없습니다. 진행자마다 다른 멘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뇌건강 놀이책 1 첫걸음 1주차의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분들 은근히 이런 가계도와 같은 그림을 낯설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문제별로 간단히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각적 도움을 제공한다라는 전제하에 도움을 드리면 손가락으로 가계도의 원을 그리면서 그림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명의 자녀를 두었나요? 라고 지문을 읽어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조금 어려워하시면 시각적 도움과 언어적 도움을 더 드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가계도의 원을 그리면서 한 가족의 가계도입니다. 그 다음 1년을 가리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명의 자녀를 두었나요? 라고 도움을 더 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2열을 가리키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몇 명의 자녀를 두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무리 도움을 드려도 이 가계도 문제를 잘 못 맞히는 경우에는 그냥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시다가 넘어가셔도 되세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상자분이 이러한 인지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둬도 되기 때문에 정답을 못 맞히는 경우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의집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예시의 그림과 똑같이 빈칸에 그리면 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왜 주의집중력 문제예요? 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겠지만 집중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속적 집중력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그럼 대상자분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른쪽 빈칸에 손가락으로 예시들의 원을 그리면서 예시와 똑같이 그려주세요 라고 해주셔도 되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오른쪽 빈칸을 가리키면서 빈칸에 그 다음에는 삼각형을 가리키면서 예시와 똑같이 그려주세요 라고 언어적 도움과 시각적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또는 손가락으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빈칸에 예시 그림과 같이 삼각형을 그려주세요 라고 더욱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치매 환자분들은 이런 그리기 활동을 할 때 손이 떨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는 선이 삐뚤빼뚤하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와 같이 격려의 멘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아까와 똑같은 기억력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상자 참여 수준에 따라 도움의 정도를 선택해서 문제를 제공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두뇌건강 놀이책에서 기억력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빨간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세모를 잘 기억하시게 한 다음에 집중을 잠시 분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박수치기 운동을 통해서 잠시 쉬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손바닥, 손등, 박수를 10회씩 3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좀 전에 봤던 도형과 색을 맞추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아까 봤던 게 뭐였죠? 빨간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세모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과 색을 잘 찾을 수 있게끔 도움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아까와 비슷한 문제라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도움 단계에 대한 멘트를 참고하고 싶으시다면 영상에서 잠시 일시 정지를 눌러서 멘트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있는 실행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그림의 원을 그리면서 가짜로 시작하는 물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시각적 도움과 언어적 도움을 제공해 주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에는 멘트를 바꿔서 가지와 같이 가짜로 시작하는 물건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워하신다면 각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이죠? 가짜로 시작하는 가지, 가위, 가방을 찾아주세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했죠.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이죠? 모두 몇 개인가요? 처럼 한 개의 문장에 질문이 2개 이상 있는데 실제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질문은 꼭 하나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번을 보시면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가짜로 시작하는 가지, 가위, 가방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다 찾으셨다 하면 그 다음에 그럼 가짜로 시작하는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질문을 분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압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계절과 관련된 물건을 맞추는 문제이니까 시간 진압력에 대한 문제네요. 도움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절의 원을 그리면서 계절과 관련된 물건을 이때 손가락으로 물건의 원을 그리면서 찾아서 연결해 주세요 라고 가볍게 도움을 제공해 주실 수 있고 각 계절을 가리키면서 겨울과 관련된 물건을 찾아서 연결해 주세요. 봄과 관련된 물건을 찾아서 연결해 주세요 와 같이 도움의 양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도움의 양을 선택해서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의 집중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겹쳐져 있는 2개의 도형을 각각 찾는 선택적 집중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시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예시를 가리키면서 2개의 모양이 겹쳐져 있는 도형이에요. 아래에서 어떤 도형들이 겹쳐진 것인지 찾아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어려워하시는 경우 육각형과 십자가 모양이 겹쳐진 그림이에요. 아래에서 예시에 있는 도형을 찾아주세요 라고 육각형이라는 정보와 십자가 모양 또는 병원 모양이라고 도형에 대한 특징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는 20페이지에 있는 실행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시에서 바지, 양말, 치마를 하이라는 그룹으로 묶었어요. 우리는 예시를 가리키면서 예시와 같이 공통적인 한 단어로 분류해 주세요. 또는 바지, 양말, 치마는 모두 허리 아래쪽에 입는 하이죠. 그럼 블라우스, 자켓, 저고리는 무엇일까요? 라고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앞에 보셨던 문제와 동일한 기억력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맞춰보는 문제인데요. 도형을 가리키거나 도형의 원을 그리면서 2가지 도형의 색깔과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빨간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네요. 도형의 색깔과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더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두뇌건강 놀이책에서는 항상 이런 기억력 문제가 나오면 쉬어가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엿가위, 달구지와 같은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물건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상치료의 의미를 두고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옛날 물건을 말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과거를 떠올리는 회상치료를 할 때는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 연세를 보니까 6.25 전쟁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떠셨어요? 와 같은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6.25 전쟁은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은 끌어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를 하실 때는 가급적 가족분들 이야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서 88 올림픽이라던가 2002년 월드컵과 같은 이야기로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보았던 빨간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동그라미를 찾는 것까지 잘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두뇌건강 놀이책 1주차 문제들이 마무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움을 제공할 때 정해진 멘트는 없고 도움의 양을 적은 도움부터 점차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게 핵심이고, 또 이 대상자분에게 적정한 도움 수준은 어느 도움인가, 언어적 도움인가, 시각적 도움인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진행자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두뇌건강 놀이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전에 진행자인 선생님들께서 먼저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뇌건강 놀이책은 지금 같이 보았던 문제들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두뇌건강 놀이책의 다른 문제들에도 잘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